1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밀라노 모레티 호텔. 한때는 유럽 귀족들이 줄 서서 예약하던 이곳이 지금은 폐업 직전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최하 별점 테러 리뷰, 계속되는 예약 취소, 결국 매각까지 고민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K드라마에 미쳐 살던 철없는 소녀가 기적처럼 이 호텔을 다시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늘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한국의 작은 아이디어가 100년 전통의 호텔을 다시 세워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 비토리아 모레티입니다. 5년 전 저는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져 지내던 22살 대학생이었죠. 부모님은 대대로 물려받은 밀라노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 중 하나인 팔라조 모레티를 운영하셨습니다. 밀라노에서 유명한 호텔의 딸이었지만 솔직히 호텔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고 친구들과 K-팝 댄스를 연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제게 호텔 운영을 가르치려 하셨지만 전 그때마다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한국 문화가 우리 가족의 오랜 전통 호텔을 살리는 열쇠가 될 거라는 걸. 우리 호텔은 19세기 말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처음 문을 여셨어요. 밀라노 중심가에 자리 잡은 4층짜리 건물로 르네상스 양식의 웅장한 외관이 특징이죠. 한때는 유럽 전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이탈리아 왕실의 귀빈들도 자주 묵었고 유명 예술가들의 아지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로베르토는 이런 호텔의 역사를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비토리아, 이 계단 난간은 피렌체의 장인이 3개월 동안 깎아 만든 거야. 이 샹들리에는 베네치아의 유리 세공사가 특별히 제작한 것이지. 어릴 때는 귀찮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지금은 왠지 마음 한구석이 아프게 만듭니다. 어머니 엘레나는 호텔의 음식을 책임지셨어요. 할머니에게 배운 토스카나 전통 요리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저는 어머니가 주방에서 요리하실 때면 옆에서 음악을 들으며 K-팝 춤을 연습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제 방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잠깐 간식을 가지러 나왔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집무실 앞을 지나게 됐죠. 문틈 사이로 아버지와 총괄 매니저 마르코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장님,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번 달에만 30건의 예약이 취소됐어요. 길 건너 새로 생긴 호텔로 다들 옮겨가고 있다고요. 마르코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격앙되어 있었죠.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100년 동안 내려오는 문화유산 같은 호텔을 뜯어 고치자고? 그건 우리 역사와 전통을 버리는 짓이야. 하지만 사장님, 이대로 가다간 5년 안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난방 시스템이라도 개선해야. 마르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 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호텔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니. 그동안 전 한국 문화에만 빠져 이 모든 것을 외면해왔죠. 갑자기 어린 시절 추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와 함께 로비에 샹들리에를 닦던 일, 어머니와 주방에서 요리를 배우던 순간들. 그날 밤 처음으로 호텔 리뷰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너무 춥다. 최악의 시설. 한 번은 경험이지만 두 번은 오고 싶지 않다. 너무 추워 잠이 오지 않았음. 100년 전통 호텔은 무슨. 날카로운 비판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일찍 일어나 호텔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오래된 라디에이터의 녹슨 부분들,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 바람까지. 어머니 엘레나는 주방에서 저를 발견하고 놀란 듯 보셨어요. 비토리아?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어머니의 눈가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호텔 정말 폐업해야 할까요? 제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죠. 내 아버지도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은 법이지.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이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밀라노의 회색 하늘 아래 우리 호텔의 낡은 외벽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우리 가족의 자부심인 이 호텔을 제가 꼭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호텔을 살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니 제 일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밤에는 호텔 관련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호텔을 살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를 지수를 통해 찾을 수 있었죠. 밀라노 대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지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케이팝 이야기를 나누다가 답답한 마음에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호텔의 이야기, 특히 해결되지 않는 난방 문제에 대해서요. 지수야, 사실 우리 집 호텔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히 겨울철 난방 문제가 심각해서 손님들 리뷰가 너무 안 좋아. 유럽의 오래된 호텔들이 다 그렇듯이 라디에이터로는 따뜻하게 데우기가 힘들거든. 너희 나라는 어때? 그때 지수는 한국의 대부분의 집은 온돌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요즘 현대식 한국 전통 가옥이 인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온돌 난방, 갑자기 늘상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거실 방바닥에 앉아 온 가족이 TV를 보거나 한겨울에 실내에서 반팔만 입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방을 돌아다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해답은 가까이 있었는데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지수가 보여준 한옥 호텔 사진들을 보며 우리 호텔의 새로운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전통적인 외관은 그대로 간직한 채 따뜻한 온기를 품은 공간.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죠. 지수의 제안으로 한국 여행을 결심했어요. 마침 방학이었고 지수의 아버님이 온돌 전문가라는 사실은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렘을 안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하지만 지수네 한옥 스테이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바깥 기온이 무색하게 실내는 봄날처럼 포근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발끝부터 천천히 온몸을 감싸 안았죠. 우리 호텔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서울 곳곳의 한옥 호텔들을 방문했어요. 현대식으로 개조된 한옥들은 마치 우리 호텔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기와 지붕 아래 현대적인 편안함이 공존하는 모습에 가슴이 뛰었어요. 지수의 아버님께서는 온돌의 역사부터 현대적 적용 사례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건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말씀에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보낸 밤들은 특별했습니다. 포근한 온돌방에 누워 밀라노의 우리 호텔을 생각하며 수없이 많은 상상을 했어요. 차가운 객실에서 불평하던 손님들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따뜻한 온돌방에서 미소 짓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는 서울의 겨울밤,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뿐이었어요. 전통을 고수하시는 아버지께 이 혁신적인 제안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밀라노로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곧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 우리 호텔의 미래를 위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슴 속에서 자라났죠. 밀라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의 따뜻함이 아직 피부에 생생했죠.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의 차가운 벽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어요. 제가 한국이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마치 제가 무슨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는 것처럼요. 동양의 시골스러운 난방 방식을 우리 호텔에 도입하자고? 빅토리야, 넌 우리가 어떤 호텔인지 잊은 모양이구나.
아버지의 말씀에는 깊은 편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준비해간 자료들은 쓸모가 없었죠. 지수 아버님께서 주신 전문적인 설계도도 에너지 효율성 데이터도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동양의 허황된 숫자 노름이라며 일축하셨어요. 매일 아침 식사 시간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찬 공기가 감도는 식당에서 저는 한국의 온돌방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자리를 피하셨죠. 더 가슴 아픈 건 호텔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것이었어요. 차가운 객실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고 예약 취소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유럽 상류층은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이해한다며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어느 추운 겨울밤 또다시 단체 예약 취소 전화가 왔어요. 추위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이유였죠. 아버지의 단단했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차가운 겨울비를 보며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한숨과 함께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토록 자신 있게 말하는 그곳을 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마. 무심한 듯한 말씀 속에 묻어있던 작은 호기심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버지께서 마침내 한국행을 결심하시던 그 순간을요.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동양 문화에 대한 편견과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셨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셨습니다. 차가운 손끝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응원이 전해져 왔어요. 긴 여행을 끝내고 저희 가족은 바로 지수가 예약해준 서울 근교 한옥 호텔로 갔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의 풍경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기와지붕, 까만 나무 기둥, 그리고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까지 아버지의 날카롭던 눈매가 순간 부드러워졌어요. 수백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건축미 앞에서 호기심을 숨기지 못하시는 듯했죠.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방 안은 봄날처럼 포근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가 발끝부터 천천히 몸 전체를 감싸 안았죠.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지켜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눈에 거슬리는 난방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호텔의 방마다 있는 큰 라디에이터들과는 달리 실내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난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는데 표정이 무척 밝으셨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잠은 오랜만이구나. 우리 호텔 손님들도 이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가능성을 보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후 우리는 서울의 여러 한옥 호텔들을 방문했습니다. 전통 가옥을 현대식 호텔로 개조한 사례들을 보며 아버지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특히 손님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다는 점, 겨울철 운영비가 크게 절감된다는 점에서 호텔 경영자로서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지수 아버님의 전문적인 설명은 아버지의 마지막 의심마저 거두어냈습니다. 현대식 온돌 시스템의 경제성, 유지보수의 용이함, 무엇보다 실제로 사용해본 손님들의 높은 만족도와 수천 개의 별 5개. 리뷰는 아버지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럭셔리 한옥 호텔의 이탈리아 투숙객 리뷰였습니다. 전통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대적인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다. 이탈리아 호텔에서 경험하지 못한 따뜻하고 특별한 편안함 같은 평가들이요. 우리 호텔에 대한 차가운 리뷰들만 보아오던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호텔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객실의 온도 관리 시스템, 에너지 사용량 기록, 심지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까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셨어요. 서울의 마지막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심을 내보이셨습니다. 빅토리아, 이제 알겠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겉모습이 아닌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우리 호텔의 진정한 가치였어. 밀라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끊임없이 메모를 하셨습니다. 온돌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 계산, 공사 기간 동안의 운영 계획, 새로운 마케팅 전략까지 100년 전통의 호텔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걱정도 여전했어요. 전통 호텔에 동양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보수적인 단골 손님들의 반응도 걱정되고, 그래도 이제는 달랐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대신 해결 방법을 찾고 계셨으니까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혁신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전통 호텔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으리라는 것도 이미 예감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결단으로 호텔 개보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지수 아버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 대표님이 이탈리아로 오시면서 우리의 도전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김 대표님은 우리 호텔을 처음 보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100년 된 건물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큰 과제였습니다. 두꺼운 대리석 바닥, 오래된 배관, 복잡한 전기 시설. 예상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었죠. 매일 밤 호텔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며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전통적인 외관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내부 구조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야 했어요. 특히 각 층의 바닥 구조를 온돌 시스템에 맞게 변경하는 작업은 무척 까다로웠죠. 호텔 직원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지만 오랫동안 근무한 베테랑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로비에서 마주치는 그들의 불안한 표정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의 운영 계획도 큰 고민이었어요. 전체 객실을 한꺼번에 공사할 수는 없었기에 층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만큼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수입 감소는 불가피했습니다. 예산 문제는 더욱 심각했어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했죠. 김 대표님이 제안한 새로운 온돌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유럽의 전통 건축 양식과 한국의 온돌 기술이 만나 만들어낸 특별한 설계였죠. 에너지 효율은 최대화하면서도 호텔의 클래식한 분위기는 그대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공사 시작 전 마지막 미팅에서 김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공사가 아닙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도가 될 거예요. 그 말씀에 아버지도 깊이 공감하시는 듯했습니다. 첫 공사가 시작되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을 바라봤어요. 거대한 공사 장비들이 들어오고 건물 곳곳에 가림막이 설치되는 모습이 생경하면서도 설렜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1층 로비 바닥을 뜯어내는 순간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100년 된 건물의 기초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거죠. 김 대표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바닥 아래 배관은 녹이 슬어 있었고 목재 구조물은 습기로 부식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건물 전체의 기초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예상 공사 기간은 2배로 늘어났고 비용은 3배나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음이었어요. 공사를 층별로 진행하며 영업을 이어가려 했지만 하루 종일 이어지는 공사 소음에 손님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공사 중에 진동이 심해져서 2층의 오래된 샹들리에가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 이후 안전 문제가 더욱 대두되었습니다. 은행 대출금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기 어려워졌어요. 몇몇 직원들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마르코마저 한숨을 쉬며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속삭이던 날. 저는 처음으로 절망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 지수가 보내준 한국의 온돌 이야기가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 한국의 선조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온돌을 발전시켜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끈기와 지혜가 제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죠. 김 대표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현대 기술과 전통 공법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했고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특수 방수 공법은 나중에 다른 유럽 건물들의 모범 사례가 되었죠. 우리는 매일 밤 가족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손수 만든 음식으로 지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어요.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가족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공사가 절반을 넘어설 무렵 첫 번째 성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완성된 1층의 온돌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차가웠던 대리석 바닥에서 포근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6개월간의 긴 공사 끝에 첫 번째 온돌 객실이 완성된 거예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늦은 밤, 저는 혼자 그 방에 들어섰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포근한 온기가 발끝을 감쌌어요. 마치 한국의 그 한옥 스테이에 있던 것처럼. 첫 손님을 맞이하던 날의 긴장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 호텔을 이용해온 단골 고객이었죠. 변화된 객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분의 첫마디는 우리의 모든 걱정을 날려버렸습니다. 50년 동안 유럽의 수많은 호텔을 다녀봤지만 이런 포근함은 처음이오. 그의 감탄은 입소문이 되어 퍼져나갔고 예약 문의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추운 겨울철, 우리 호텔의 온돌방은 곧 밀라노의 핫스팟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전통적인 유럽 호텔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안락함에 매료된 거죠. 특히 바닥 난방의 은은한 온기가 만들어내는 쾌적한 실내. 환경은 최고급 호텔들과도 차별화된 우리만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유럽 최초의 온돌 호텔이라는 타이틀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매체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우리 호텔의 이야기는 곧 업계의 화제가 되었죠. 예약률은 급상승했어요. 한 달 앞까지 객실이 모두 차버릴 정도였죠. 특히 겨울철 예약은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한때 우리의 약점이었던 추운 겨울이 이제는 오히려 성수기가 되어버렸어요. 호텔의 이미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호텔이 아닌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혁신적인 호텔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어요. 에너지 비용도 크게 절감되었어요. 온돌 시스템의 효율적인 열 관리 덕분에 겨울철 난방비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운영은 또 다른 경쟁력이 되었죠.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어요.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니 자연히 일하는 분위기도 달라졌죠. 특히 매일 아침 따뜻한 로비에서 시작하는 업무는 더 이상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서는 자부심이 넘쳤어요. 빅토리아, 내가 옳았어. 변화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했던 거야. 그동안의 고난이 무색하게 이제 우리 호텔은 밀라노에서 가장 센세이션한 호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유럽 호텔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의 호텔 관계자들이 연이어 견학을 왔고 우리의 혁신 사례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유럽 호텔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오늘도 우리 호텔 팔라조 모레티의 로비는 세계 각국에서 온 호텔리어들로 붐빕니다. 전통 호텔의 혁신 사례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5년 전 한국에서 온도를 처음 경험했을 때의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어요. 매달 열리는 호텔 혁신 세미나에는 유럽 전역의 호텔 경영자들이 참석합니다. 우리의 성공 사례는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이 유럽의 호텔 문화를 새롭게 바꾸어가고 있는 거죠. 특히 자랑스러운 건 우리 호텔이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온돌 시스템 도입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60% 가까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속 가능한 호텔 경영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기술이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가능성이 이제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호텔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른 전통 요소들도 도입하려고 해요. 온돌이 그랬듯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지혜가 유럽의 전통과 만나 또 어떤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낼지 기대됩니다. 오늘도 저는 호텔 곳곳을 둘러봅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로비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손님들,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이제는 당당히 우리는 혁신적인 전통 호텔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까지. 창밖으로 밀라노의 오후 햇살이 비춥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 그리고 그 큰 변화를 가져다 준 한국의 뛰어난 난방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 당연하다고 느꼈던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이 먼 나라 타지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니 뜻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조상님들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